이라는 부정적인 글을 제가 보았어요. 근데 이 말이 제가 왜 그대로 따왔냐면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참고해야 되거든요. 아니, 내 부모 화장하면서 왜 화장장 건립반대? 아니, 쓰레기 분리수거 그렇게 안 하면서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면서 왜 쓰레기 매립장 반대? 또 다른 얘기 할게요. 대한민국에서 15년간 거주하면서 15년간 한국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영국인 기자 마이클 부린이 한국인을 말한다 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베스트셀러입니다. 내가 적센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요약해서 가져왔으니까 그래서 책 살라무사. 이분은 워싱턴 타임스, 가디언지, 더 타임스 한국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인을 말한다 저자인 동시에 사이트 커뮤니티 선즈 회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한국인들의 좋은 점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평균 IQ 105를 넘는 세계에서 똑똑하고 영리한 유일한 나라. 이런 영리한 민족이 없대요. 대한민국 위에는. 일하는 시간은 세계 유유, 평균 노는 시간이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잠을 자지 않는 나라, 문맹률이 1% 미만인 국민 모두가 글을 쓰고 읽을 줄 아는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전쟁하면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 나라 중에 한 나라 대한민국.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60년 넘게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대한민국. 노약자 임산부 어린이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 대한민국. 세계 유일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대한민국. 더 재밌어요. 정부 조직에 여성가족부가 있어 장관이 존재하는 세계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음악 수준이 빠르게 발전하여 클래식, K-팝에서 세계적인 나라 대한민국. 서울 시내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청결함과 편리하기가 세계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세계인에게 봉사하는 NGO 단체가 가장 많은 나라 대한민국. 문자가 없는 나라에 유엔이 제공하는 한글을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 대한민국. 단기간에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IMF를 극복한 경이적인 나라 대한민국. 유럽 EU가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세계에서 가장 여성들이 예쁜 나라 대한민국. 아니,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영국인 기자가 쓴 거예요. 미국에서 미국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 30명 이상이 들어간 나라 대한민국. 세계 10대 거대한 도시 중 하나인 서울특별시가 있는 나라 대한민국. 세계 4대 강대국을 우습게 여기는 배짱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기 미안합니다. 미국을 우리는 미국 놈이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중국을 떼놈이라고 그래요. 일본을 일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으로서 일본 놈들이라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러시아를 소련 놈이라고 그러지 소련 양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한글은 24개 문자 가지고요 11,000개의 음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일본은 300개 정도밖에 못 내요. 중국은 400개 정도밖에 못 내요. 예를 들어서 음식을 먹으면서 맛있다, 참 맛있다 그러면 오이시, 일본말로 오이시, 더때모이시 데스네 그러면 최고 맛있는 거예요. 중국은 호치 그러면 되는 거야. 그냥 호치 맛있다 그러면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얘기 좀 들어봐요. 맛이 끝내주네. 오메 맛이 죽여주네. 어허 이 얼마나 맛있는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아니 어떤 놈 음식을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몰라. 세상에 부인을 말이죠. 부인은 자기 아내를 사대부 집안에서 남자가 높여서 하는 말인데, 영어로 말하면 my wife예요. 우리 와이프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my wife라고 그러지, 우리처럼 우리 집사람, 우리 부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하고, 미국 사람들은 my, 자기 개인주의입니다. 어디까지 개인주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강점입니다.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일본은 영어로 말하면 wife, 자기 부인 같은 my wife. 일본어도 중국어도 그렇게 부인을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12가지요. 부인, 여보, 여기 우리 여보도 와 있어. 당신, 자기, 아내, 집사람, 여편네, 색시, 마누라, 주부, 임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각시, 대각시야, 까불지 마. 아니 이런 문자를 가진 나라 대한민국. 한국어는 세계에서 가장 간결하고 우수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문명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과학 전문지 디스커버리 94년 6월 5에 한글은 독창성이 있고 가장 합리적인 문자라고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언어학의 세계 최고인 옥스퍼드 대학의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했고 문자의 우선순위를 매겼는데, 고맙게도 한글이 세계 1위. 할렐루야. 한글은 우리나라는 선교사보다 한글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 한국인은 세계 유수대의 우등생 1, 2, 3등 우등생을 휩쓸어버린 나라 대한민국. 할렐루야. 아멘. 2위는 이스라엘이요, 3위가 게르만 민족이요, 독일이요, 1위는 부동의 요지 한국인이 세계 명문대학의 우등생은 싹쓸이.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라고 몰아붙이는 나라 대한민국. 까칠하고 비판적이며 전문가 뺨치는 정보력을 가진 나라 대한민국.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대한민국. 강대국 사람들을 외놈이니 떼놈이니 미국 놈이니 소련 놈이니 그냥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부르는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요. 약소국가, 우리보다 약한 아프리카를, 인도네시아를, 필리핀을, 베트남을 절대로 놈자 안 붙인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그러고,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러고,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 그러고, 필리핀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 약소국가에 절대 놈자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은 약자를 보듬을 줄 아는 민족, 약자를 배려할 줄 아는 민족. 아니 초반하셨어요? 아이고 아직 식전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리고 이제 들어오잖아 방에. 그러면 자기가 먹으려고 아랫목에 묻어둔 밥 있잖아. 그걸 꺼내다 차려주면서 아이고 얼마나 시장하시겠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어서 드세요. 어서 드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입만 쳐다봐. 저거 다 먹으면 낮에 내가 굶어야 하는데 내가 굶을 망정 손을 먼저 대접할 줄 아는 민족,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민족.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요. 이것이 우리의 브랜드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에는 지정학적으로 국토의 67%가 산호로 되어 있지만 오르막길 양이 있고 내리막길 음이 있어서 음양이 강하게 조화되는 지정을 이 지정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가 세다는 거야. 기가. 붙어볼래? 이씨, 한번 할래? 아니,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 저거 정은이 봐. 저거 누가 말려 저거? 어? 아니, 굶어 죽어가면서도 그냥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미사일 쏴대는 거 봐 저거. 아이고, 나 저거 못 말려. 사람뿐만 아니요, 그래서 과일 맛도 정거요. 대한민국 사과, 대한민국 배 세계 최고. 단풍 색깔도 세계 최고.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뚜렷이 나기 때문에 이 자연까지도 그렇게 기가 세다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 중에 대한민국의 진달래가 가장 아름답고, 이거 내가 쓴 거 아니요,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 쓴 거예요. 고려 인삼의 기운도 어느 나라 인삼보다 가장 효과가 강하고, 음식 맛도 세계 최고고, 물맛도 세계 최고고, 고추 맛도 세계 최고고, 땡초 청양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느라 대한민국. 아니, 세상에 그거 그냥 먹어도 혀가 막 빠져나갈 건데 그걸 초장에 찍어 먹어. 고추장에. 나 참 희한한 민족이야. 한국의 꿩처럼 예쁜 꿩이 없고, 한우 고기처럼 맛있는 고기가 없고,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를 가진 민족. 여러분, 기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과 다윗과의 싸움은 골리앗이 기싸움에 이긴 겁니다. 다윗이 기싸움에 이긴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등치가 커도 기가 죽으니까 뻥 나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처럼 기가 센 민족이 없어요. 옛날에 사이공, 월남전쟁에 보세요. 현대무기 다 가지고 있었지만 이 월남 사람들 월맹에 기가 죽으니까 그냥 손 들고 미국 사람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기센 민족, 할렐루야. 내 말 좀 들어봐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중국은 광활한 대륙, 끝없는 사막, 넓은 고원을 언급하며 스스로 대인, 큰 대자 사람인 자 대인이라고 부르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대륙에 태어난 중국인이 마음도 넓고 강할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한국인보다 기가 약하다. 그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1932년 일본이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해서 1945년까지 불과 13년 동안 망하기까지 난징 대학살을 포함해서 일본 사람에 의해 죽은 사람이 중국의 3,200만 명입니다. 3,200만 명이 일본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만주의 7.3.1 부대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을 인체 생화학 실험용으로 썼으니까 3,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나 일본 고위층을 단 한 사람도 암살하거나 폭탄을 투척한 적이 없다. 조선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일제강점 36년 동안 32,000명이 죽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 죽었어요. 기독교인 많이 죽었어요. 조기철 목사님 그때 돌아가셨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돌아가셨어요. 중국의 학살자보다 1,000분의 1분의 1에 불과하지만 1,000분의 1입니다.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다. 1909년 안중근을 사는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고 1932년 이봉창을 사는 도쿄에서 일왕 일행에게 폭탄을 투척했고 1932년 윤봉기를 사는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 상해 8군 대장 등 일본 고위 장성 10여 명을 살상했고 1926년 나석 주사가 석산은행 동양척식 주식은행 폭탄을 투척해서 조선철도회사의 일본인을 저격하고 암살했으며 중국은 타고난 기가 다르다. 대륙은 기를 넓게 분산시키기 때문에 기가 빠지는 지형이지만 한반도는 좁고 협곡 사이로 기가 부딪혀서 가장 기센 나라가 됐다. 기센 나라에 태어났으니 한국인은 기센 백성이다. 마이클 부린의 평가입니다. 1945년 해방 무렵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에 견학을 보냈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다. 이제는 그들이 한국에 배우러 온다. 국력은 끝에서 두 번째였지만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대국 10위권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중국에 리더당할까. 잘 들어보세요. 지금 사드 문제로 상당히 중국하고 지금 긴장관계에 있어요. 이 말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말 아니요, 영국인 기자가 하는 말이요. 한국은 중국에 리더 당할까봐 겁내지 마라. 중국과 우리는, 대한민국은 기부터 다르다. IT 강국과 타이틀은,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을 주기로 한국의 기운은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기운이 상승하는 그때다. 난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틀림없이 극복하고 대한민국은 더야 가리라 믿는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조금만 더 하고 마칠게요. 최근 영국에 소개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또 하나 소개합니다. 5가지. 도심에서 밤길에 마음 놓고 다니는 나라 대한민국, 119 시스템이 가장 잘된 나라 대한민국, 24시간 병원에서 의사가 대기하는 나라 대한민국,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자 검거율이 세계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욕해도 되는 나라 대한민국. 나 진짜, 저 대통령 욕하지 마세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사는 거 불쌍하지 않아요? 뭐 욕해요? 왜 욕해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오랜만에 찾아온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서 재미교포가 한국을 떠나기 전 쓴 글입니다. 오자마자 우뚝우뚝 서 있는 고층 브랜드 아파트에 나는 놀랬다. 미국의 부자들이나 사용하는 비데가 공중 화장실까지 설치되어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랬다. 골목마다 고급 중대형 승용차가 가득하며 나는 놀랬다. 자동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에 나는 놀랬다. 차량 번호가 자동으로 인식되어 주차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된 걸 보고 나는 놀랬다. 어디서나 빠르게 부팅되는 인터넷 서비스에 놀랬다. 교통카드 하나 가지면 지하철 시내버스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에 나는 놀랬다. 시내버스 정류장이 버스 도착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시스템에 나는 놀랬다. 이게 기가 막혀요. 거미줄 같은 서울 지하철 노선의 안전한 스크린 도어 장치에 나는 놀랬다. 수백 배나 되는 텔레비전 채널에 나는 놀랬다. 요금이 저렴하고 편안한 택시를 타보고 놀랐다. 24시간 열려있는 편의점 시설에 나는 놀랬다. 술을 실컷 마시고 집에 갈 수 있는 대리운전사가 있는 걸 보고 나는 놀랬다. 전화 한 통이면 안방까지 배달되는 패스트푸드 햄버거를 배달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피자는 원래 배달 시스템이지만 햄버거를 배달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가서 먹는 거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널려있는 커피 전문점에 나는 놀랐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손에는 비싼 핸드폰이 들려있는 걸 놀랬고, 시골에서나 도시에서 순식간에 배송되는 택배 서비스에 놀랬고, 열쇠 끊어미는 옛말이고 비번과 카드만 있으면 마음대로 문이 열리는 나라의 시스템에 나는 놀랬고, 해외여행 인파도 공항에 부쩍이는 것을 나는 놀랬고, 미국에서 엄두도 못 내던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하고 값이 너무 싸서 나는 놀랬다. 커다란 냉장고가 2개 내는 친구 집에서 고기를 구워 먹다가 환기시키려고 창문을 여는데 그 창문 여는 소리가 부드러우며 나는 놀랬다. 며칠 후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진짜 놀라게 한 것 하나 있으니,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 힘들어, 정치가 개판이야, 나라가 썩었다, 얼마나 힘든 나라인지 정부를 성토하는 것 보고 나는 또 놀랬다. 전셋값 올라가 살 수 없다, 애들 교육시키라고 등골 빠진다, 신문 텔레비전에서 반값 등록금 실시하라고 아우성이고, 여성들은 밤길이 무섭다고 그런단다. 정리해두기가 무섭고 모두가 죽겠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놀랬다. 나는 전세는커녕 미국에 간 지가 수십 년 됐지만 월 3,000불씩, 여기 미국에서 시민권 가진 분 계신가요? 나와서 증언 좀 해보세요. 여러분 페이머니 돈 내지 않고 사는 집 어디 있는가 보세요. 나는 미국에 간 지 수십 년, 월 3,000불씩 330만 원이요 3,000불씩 내고 사는데, 미국은 남자도 밤길이 무서워서 조심해야 하는데, 미국 대학 등록금은 한국보다 더 비싼데, 보통 5천만 원, 보통 3천만 원, 5천만 원이요 1년에. 뭐가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얘기요? 미국은 병원 보험비도 비싼데, 미국은 밥을 한 끼 먹어도 팁하고 세금까지 밥값의 25%를 더 줘야 하는데, 미국은 인텔이나 IT 회사들도 수천 명씩 정리해고하고 있는데, 세계 최고라는 미국보다 더 나은 점이 훨씬 많은 자랑스러운 대조국 대한민국. 인간의 평균 수명, 치안, 위생, 수질, 도시, 인프라 구축이 세계 최고인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 모두 다 국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 것에 참으로 신기하고 놀랍다. 예전에는 조국이 잘 살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마음 편안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재미교포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 말씀을 15번 집에 가서 외워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번성하는 거,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만 목사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지, 이 15절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엉망이요. 이 15절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요. 따라서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을 받기까지 올해가 단기 몇 년이요?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5천년 가까이 우리는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세요. 성급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 뛰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 되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점령하기까지 얼마나 참았어요. 요셉도 참았어요. 이삭도 참았어요. 죽기까지 참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조셉 토인비 박사의 말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라고 한마디로 그의 역사 연구 6권, 7권에서 그는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예일대학 폴 케네디라고 하는 역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동경대학에 와서 강의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8세기까지 유럽 중심이었다. 유럽이 세계 중심이었다. 스페인이 400년 나라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로마가 300년을 세계를 지배했으니까요. 유럽 중심의 세계화였다. 18세기까지 그랬다. 19세기, 20세기까지는 영국, 미국이었다. 박스아메리카, 미국 중심, 영국 중심이었다. 21세기는 아시아 태평양 시대이다. 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의 세계 중심 국가, 일본 동경제대에서 석학들을 모아놓고 일본의 유수한 지도자들을 모았고 폴 케네디 박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 너 일본의 종교 도덕심 가지고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독도를 자기 땅으로 주장하는 나라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냐? 무참하게 한국의 여성들 내려다가 만행을 저지르려고 오리발내는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를 수 있겠냐? 제패 안 된다. 중국 G2입니다. 거기에 중국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차이나 중국의 사회주의 국가는 세계를 지배할 수 없다.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 박스 아시아 시대, 세계 중심 국가는 코리아.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 가능하다. 대한민국에는 신바람 나는 문화가 있다. 대한민국에는 가족 중심의 가정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교육열이 세계 최고다. 대한민국에는 기업가 정신이 있어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충성심이 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영화 보셨나요? 며칠 전 우리 할아버지들끼리 가서 인천 상륙작전을 반값 내고 봤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시 중에 대한민국 둘러보러 왔답니다. 폐허가 된 전쟁터에 16살 소년이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 부인이 살아계신다는데 영화에는 16살로 소년병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0살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남편 그 부인이 돌아가신 실제 주인공입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장군이 묻습니다. 왜 너는 도망치지 않았냐? 왜 이러고 서 있냐? 예, 상관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라고 하는 상관이 후퇴하라고 하는 명령이 없었습니다. 내게 총을 주세요. 내게 실탄을 주세요. 그때 메가더 장군은 결심합니다. 이런 충성심을 가진 군대가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 나라 도와주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결심하고 마침내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9월 8일 수도 서울
수복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과 나란히 메가드 장군 연단에 서서 서울시민대회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주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